사기봉기 39회 초한대전. 서초평양 항우는 개경과 평양의 팽성에 있었으며 유방은 한중인 관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유방이 만중산의 가운데 갇혀 있었던 한중을 벗어나 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초평양 항우와 반란의 불씨. 황제인 초의제를 황희에서 내쫓고 살해한 이후에 항우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반지인 세력의 선봉 맹주였던 항우가 황제가 된 후 반항우의 불꽃이 피오르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조나라의 조그만 봉지를 받은 진여와 봉지를 전혀 받지 못한 제나라의 전형이었습니다. 문경주교의 사이였던 장이와 진여는 거록 전투를 기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농공행상에서 장이는 조나라의 왕에 올라갔지만 진여는 아주 조그만 봉지밖에 받지 못해 소추의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 제나라의 국정을 전담했던 전영은 아예 농공행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봉지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미 반란의 불씨는 항우의 농공행상에서 의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나라의 전영은 비밀리에 군사를 이끌고 진여를 도와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고, 본인은 군사를 일으켜 전도를 공격하자 전도는 초나라로 도망쳤다. 전영은 또한 전담의 아들인 제나라의 왕 전부를 억류시키고 봉지로 받았던 교동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전불의 신하들은 전불이 꼭 봉지인 교동으로 가야 한다고 진언하므로 몰래 봉지인 교동으로 도망갔다. 이를 안 전영은 분노하여 제나라 왕 전부를 추격하여 중목에서 죽이고 회군하는 길에 제북왕 전한을 공격하여 죽였다. 이로써 전영은 제나라의 모든 땅을 수습하고 스스로 제왕에 즉위하여 독립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나라 전영의 도움을 받은 진여는 조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당황한 주왕 장인은 한강 넘어 관중의 유방의 한나라에 망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항우 전선에 제나라와 진여가 가담하면서 한나라의 유방은 서서히 출사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팽성에 있었던 패왕 항우는 조나라의 진여와 제나라 전영의 반란 소식을 듣고 반란 불씨의 싹을 자르고자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지척에 조나라에 출격시키고 자신은 명장 종림회와 함께 한라산에 기반한 제나라 정벌에 나섰다. 항우가 행군하며 지나가는 땅들은 모두 자신이 봉지로 주었던 땅이니 제나라로 가는 길에 많은 굴수물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행군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상황이 바뀌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개경 서울의 우측 평양이 항우의 팽성이며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 조나라이고, 항우가 한라산 자락에 제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금강산과 지리산이 접한 곳을 따라 제후국 오나라의 땅을 거쳐 제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관중 지역은 유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의 전영은 항우의 군수에 짐짓 놀랐으며 제나라의 군대는 항우에 대패했고, 제왕 전영은 평원으로 달아났다가 평원 사람들이 전영을 살해했다. 제나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항우는 자신의 방식대로 제나라를 약탈하고 살육하기 시작했으니 이에 제나라 백성들이 항우의 방위를 들고 전영의 동생 전행은 다시 흩어졌던 병사들을 수습해서 성량에서 항우에 대항하니 항우의 군대는 제나라에서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다. 전영이 도망치다가 잡힌 평원은 삼국지의 영웅 유비가 현령으로 있었던 그 평원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성안이라고 합니다. 성안이란 이곳이 성도인 천조가 있었던 개경이라는 말로 제주에 있던 전영이 근처의 금강산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전횡이 항우에게 대항했던 성량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성량과 성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성촌의 군명을 성주 절범부여 송량 비류라고 합니다. 성량과 성주는 동일한 곳으로 제나라의 세력들이 한라산 지역을 빼앗기고 금강산 지역에서 항우에게 대항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항우는 제나라에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출사표 팽성 전투. 한중인 한양에 자리 잡았던 유방의 한나라는 관중의 한양을 옥죄고 있었던 장한 사마은 동해의 옹족사를 기습 장악해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즉 관중을 지키는 관문들을 모두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던 기원전 205년의 어느 날 다급한 파벌이 한왕 유방에 있는
관중의 정궁에 도착했다. 항우가 있었던 팽성에 심어놓은 첩자로서 항우가 제 나라의 반격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소초의 수도 팽성이 비어있어 기습하면 장악할 수 있다는 정보였다. 항우의 주력군은 제 나라와 진유의 조나라 반란진압에 모두 투입되어 수도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수도를 장악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한왕 유방에게 찾아온 것이다. 유방이 기습할 진경로는 단 하나, 항우가 제후국들에게 봉기로 주었던 지역의 경계를 지나는 것으로, 경계를 지나면 소초평 항우의 초나라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유방의 항군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진경명령을 내린다. 유방의 항군은 드디어 팽성에 도착하였고 하루 만에 기습작전으로 비어있는 평양의 팽성에 유방의 항군은 무혈입성하였던 것이다. 항우의 대반격. 제나라 전횡의 반격으로 고착 상태에 있던 항우는 팽성에서 온 파발로부터 급보를 전해받는다. 팽성이 유방의 급습으로 함락되었고 항우가 봉지를 주었던 제후국 중에 유방에게 지원군을 보내 수도 팽성에 속속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였다. 항우의 참보 범종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도 생각을 해보았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팽성에서 제 나라로 출전할 때는 모든 지역국들의 지원을 받으며 제 나라에 도착했지만 지금은 수도였던 팽성이 함락되면서 천하의 민심이 초하한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누가 우리의 배후를 공격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에 기발한 계책을 실현하니 항우의 반란 세력이 없는 위험하지만 지름길로 기습하는 것으로 신속한 기병만을 이끌고 유방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기습하는 것이었다. 항우는 주력군을 명장 종리말에게 맡기고 자신은 단지 기병 3만을 이끌고 전속력으로 팽성을 향해 출발했다. 항우는 오나라가 있던 금능에서 촉구병과 적군이 없는 험준한 금강산을 넘어 유방이 생각지도 못하게 짧은 시간에 팽성의 북문을 강타하니 반항우 연합군은 지리멸렬 도망치기에 바빴고 다수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항우가 유방이 예상한 금강산과 지리산의 접경지역인 평지를 뒤로하고 예상하지 못한 험한 금강산의 산악으로 기병을 몰아 기습했던 것입니다. 성의 앞만 보고 경계했던 반항우 연합군은 금강산을 가로질러 성의 뒷문을 급습한 항우군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항우의 대반격으로 팽성을 되찾을 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유방의 부친과 부인인 여씨가 항우의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항우의 대군이 제 나라를 공격할 때 팽성으로부터 유방의 팽성 함락 급보 소식을 받게 된 것이고 이에 화가 난 항우가 별도의 군대를 보내 풍패에 있던 유방의 시설들을 포로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팽성 전투에서 대패한 유방은 지근거리의 형량으로 내달렸고 그곳에서 마중 나온 한신의 군대에 의해 항우의 추격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고향 풍읍으로부터 부친과 부인 여씨가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방은 아차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이다. 유방은 팽성에서는 패배했지만 팽성의 지적인 형량과 정부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한나라 군대가 한중에서 금강을 건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향산 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항우의 3만정기 고룩에 엄습한 듯 한신의 2천원기 조벽을 빼앗는 듯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 향산 별곡의 무대인 고룩과 조벽은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신시계천의 무대로 이곳에 항우의 3만정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항우는 고룩인 금강산을 넘어서 팽성의 뒤편인 북문에서 기습했던 곳으로 팽성의 정문을 바라보고만 있던 유방의 허를 찌르고 기습했던 것입니다. 위나라 멸망. 유방의 팽성 전투 패배 이후 항군을 지휘한 것은 한신에게 맡겨졌다. 만약 유방이 직접 나섰다가는 포로로 잡혀있는 부친과 부인 여씨의 생사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참모들의 진언을 명심했던 것이다. 한신의 신묘한 기습 전략으로 관중의 촉을 옥죄고 있던 장한사마은 동해의 세력을 격파하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확보했다.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였던 관중의 화성에서
진나라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환심으로 진나라의 모국이었던 함양 등 각 지역이 쉽게 점령되었던 것이다. 기원전 205년 한왕 유방이 팽성을 공격할 때는 위왕 위표가 유방에게 귀선하여 같이 참전하였으나 팽성전투 패전 이후에는 항우편으로 돌아섰고 한왕 유방이 보낸 사신 여기기의 설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팽성 전투의 패전 이후 유방은 형량에서 항우의 소진을 저지하면서 한나라의 등을 돌린 제후국들은 한신을 보내 격파시키기 시작하였고 그 서막이 위나라였던 것이다. 한신의 공격으로 위나라는 수도가 무너지며 멸망되었던 것이다. 한신의 배수진과 조나라 멸망.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고 복문을 줄 때 조나라는 고륙에서 장하나의 진나라에 포위되어 생고생한 장희에게 돌아갔고 진여에게는 아주 조그만 봉지가 주어졌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진여가 제나라 전역의 지원군을 앞세워 조나라의 장희를 쫓아냈는데 이때 장희가 망명한 곳이 유방의 한나라였다. 한왕 유방이 기원전 205년 항우의 제나라 정벌로 비어있는 팽성을 공격할 때 조나라의 진여에게 지원봉을 요청했으나 진여는 너희 나라에 있는 장희의 목을 나에게 보내주면 지원병을 공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유방이 술수를 썼는데 장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목을 진여에게 보냈던 것이고 이에 진여는 속아 지원병을 공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탄로나는 법. 제후 연합군이 팽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장희가 살아있음을 진여가 알게 되자 한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에 유방은 조나라를 응징하고자 한신을 보냈던 것이다. 항우가 조나라의 고록 전투 시 장하나의 진나라 군대를 격파시킨 전법은 파부 침주입니다. 밥 지을 솥을 깨고 강을 건너간 배를 침몰시키는 것으로 한마디로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신의 조나라 침공의 전법은 배순입니다. 병법에서는 금지된 물을 등지는 전법이다. 그러나 병법에서는 또한 군대가 사지에 들어가면 단합이 더욱더 잘되어 살아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나라의 도성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 군대가 공격해오자 도망가는 척 모든 중장기 물자를 그 자리에 버리고 강가의 진지로 후퇴해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할 때 조나라의 군사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문 밖으로 모두 나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매복한 한신의 기병대가 조나라의 도성을 장악하는 것이다. 조나라의 진녀는 정인에서 한신에게 격파돼 저수에서 참수됐고 조왕 헐은 쫓기다 양국에서 죽어 조나라는 망했다. 이 장면을 향상별곡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항우의 3만정기 고룩에 엄습한 듯 한신의 2천원기 저벽을 빼앗는 듯 항우와 한신의 무대가 향산별곡의 무대인 금강백두로서 항우의 3만 기병이 들이닥친 곳이 고록이라면 한신의 무대가 바로 조나라의 조벽이었던 것입니다. 조나라는 개경 서울에 있었습니다. 영포의 투항. 영포는 항우의 신복으로 고룩전투에서는 항우의 선벌대로 활약했고 진나라의 수도 관중의 화성 정벌시에는 진나라의 투항군 20만을 반란의 불씨를 잠재운다는 명분으로 항우의 명령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신도임 관중에서 생매장했던 장본인이 영포로서 항우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로로 국왕왕에 봉해졌고 항우의 명령에 의해 초의제를 체면에서 살해하였다. 항우의 최측근 신복이었던 영포가 국왕왕에 봉해지고는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나라 정벌과 팽성수복 전투 시 항우의 소집과 참전 요청을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으며 지원군만 보내고 본인은 참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소첩배왕 항우는 노에서 소환령을 내렸으나 영포는 두려운 마음에 이에 응하지도 않았으나 항우는 지금까지 행했던 영포의 재능을 아껴 공격하지는 않았다. 항우와 영포의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었던 한나라 사람이 소화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소화는 역시 유방에게 국왕왕 영포를 회유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진언하니 유방은 즉시 허락하였고 소화는 국왕왕 영포를 만나기 위해 측근들만 대동하고 비밀리에 초나라의 국왕에 잠입했던 것이다. 항우의 문책을 두려워한 영포는 소화의 투항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항우의 신복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돌출 변수가 등장했던 것으로 때마침 항우의 사자도 영포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소화가 이를 눈치채고 항우의 사자를 단칼에 베었던 것이다. 영포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소화가 항우의 사자를 죽였지만 그곳이 고강이었고 그곳에서 영포가 유방의 측근인 소화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영포는 적과 내통한 죄로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다. 영포의 선택은 단 하나, 의도치 않은 반란을 일으켜 선방을 날리는 것으로 항우가 보낸 진학군에 격퇴당하고 한나라에 망명했던 것이다.